안녕하세요. 전통 뮤지엄 작가 김보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린 인문 봉황무늬 보자기 작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검은 바탕 위에 붉은 선반으로 정제된 전통 문양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전체 구도는 질서 정연하면서도 섬세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복잡한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조화로운 균형과 여백의 미가 담겨 있습니다. 작품에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원형 문양, 꽃과 전통 무늬, 모두 예로부터 인간의 삶 속에서 평안과 길상을 기원하던 상징들입니다. 붓끝으로 한 선 한 선을 눌러가며 그릴 때 단순한 장식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의미와 흐름이 살아 숨쉬도록 그려내고자 했습니다. 전체를 구성하는 문양들은 겉으로 보기엔 정적인 형태이지만 그 속엔 오랜 시간 사람들의 염원과 철학이 녹아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장식화를 넘어서 보는 이에게 마음의 질서를 되찾고 조용한 품격과 내면의 평화를 전하고자 한 작품입니다. 오늘도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책 제목은 데일 카네기 인간 관계론이라는 책입니다. 저번에도 소개해 드렸었죠? 좋은 내용들이 많아 그중 다른 한 부분을 골라 읽어 드려 볼게요. 어떻게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 내 생각이 아니라 그의 생각인 것처럼 하라. 우리는 강요된 의견보다 스스로 생각해낸 의견을 더 신뢰한다. 그렇다면 자신의 의견을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 제안을 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아돌프 셀츠는 자동차 쇼룸의 영업부장으로 우리 강좌에 참가한 적이 있었다. 셀츠는 어느 날 갑자기 사기가 뚝 떨어진 세일즈맨들을 보고 그들에게 의욕을 불어넣을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는 회의를 소집하여 세일즈맨들이 원하는 것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해주세요. 여기저기서 대답이 쏟아졌다. 충성, 솔선수범, 정직, 낙관주의, 팀워크, 그리고 하루 8시간 근무 등이었다. 회의는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영감을 줬다. 더 열심히 일하고 실적을 올릴 동기를 부여했다. 어떤 세일즈맨은 하루 14시간을 근무하겠노라고 외쳤다. 그들은 저와 일종의 도덕적 거래를 한 셈이죠. 제가 맡은 부분을 실천했으므로 그들도 말한 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요구와 희망사항에 대하여 의논하자 그들은 마치 필요한 영양주사를 맞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명령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우리는 자신의 뜻에 따라 물건을 사거나 자기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자신의 희망, 욕구, 생각에 대한 질문을 좋아한다. 이 진리를 터득하기 전에 수천 달러 손해를 본 유진 웨슨의 경우를 살펴보자. 그는 스타일리스트와 직물업자들을 위한 스튜디오 디자인을 파는 일을 했다. 그중 뉴욕의 어느 유명 스타일리스트가 무려 3년 동안이나
웨슨에게 퇴짜를 놓는 일이 있었다. 그는 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디자인을 사준 적이 없었습니다. 제 스케치를 보고는 안 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150번씩이나 실패를 거듭한 끝에 웨슨은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접근법을 배운 그는 미완성의 스케치 몇 점을 들고 그 스타일리스트의 사무실에 찾아갔다. 여기 미완성 스케치 몇 점이 있는데 이것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고객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스케치를 바라보다가 며칠 나에게 맡겨놓게 웨슨, 그리고 나중에 날 다시 찾아오게나 하고 말했다. 며칠 후 다시 사무실에 들른 웨슨은 그 고객의 아이디어에 따라 스케치를 완성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두말할 것 없이 전부 팔 수 있었다. 그 이후에도 고객은 다른 스케치 몇 점을 주문했는데 모두 고객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었다. 몇 년 동안 그에게 한 점도 팔지 못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에게 일방적으로 스케치를 사라고만 권했던 것입니다. 방법을 바꾸어 그에게 아이디어를 부탁하자 그는 마치 자신이 디자인을 창조한다는 느낌을 받고 적극적으로 구매했습니다. 제가 판 게 아닙니다. 그가 샀습니다. 상대방에게 그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라고 느끼게 하는 방법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도 도움이 된다. 오클라호마에 거주하는 데이비스는 우리 강좌에 나와 어떻게 이 방법을 사용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줬다. 저희 가족이 지금까지의 여행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소에 필라델피아의 독립기념관, 워싱턴 같은 동부 지역 사적지를 방문하는 꿈을 꿨습니다. 포지 계곡, 윌리엄스버그의 식민지 졸락, 제임스타운 등이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3월에 아내 낸시가 여름 휴가에 대한 멋진 생각이 있다면서 애리조나,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네바다 등 서부 지역을 여행하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몇 년 동안 이 여행을 원했지요. 하지만 같은 시간에 두 지역을 여행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딸아이 앤이 중학교에서 미국 역사 강의를 들으면서 미국의 발전사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앤에게 방학 때 역사적인 장소에 가보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고 싶다고 대답하더군요. 아내도 우리 가족 모두 찬성한다면 여름 휴가를 동부 지역에서 보내자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신나는 여행이 될 거라는 생각에 대찬성이었습니다. 어느 방사선 제조업자는 이와 같은 심리를 이용하여 브루클린에서 가장 큰 병원에 장비를 팔았다. 이 병원은 시설 확충을 통해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방사선과를 운영하려는 목표가 있었다. 이 가운데 방사선과의 책임자인 엘 박사는 장비에 대한 일방적 칭찬만을 늘어놓는 세일즈맨에게 질려 있었다. 그러나 매우 현명한 제조업자가 있었다. 그는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에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재주가 있었다. 그는 엘 박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최근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방사선 장비를 제작했습니다. 그 첫 제품이 제 사무실에 막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개량해서 완벽한 제품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박사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장비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전문적인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의견을 주시면 영광일 것 같습니다. 시간만 주시면 제 차를 언제든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엘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는 이 편지를 받고 놀랍기도 하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방사선 제조업자가 저한테 의견을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중요한 사람이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쁜 일정의 연속이었지만 그 장비를 살펴보기 위해 저녁 약속까지도 취소했지요. 장비를 살펴볼수록 제 마음에 쏙 들더군요. 저에게 그 물건을 팔려고 노력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회사를 위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곧바로 설치해달라고 했지요. 에머슨은 그의 에세이 자기 신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천재의 작품 속에서 우리가 거부했던 생각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위험을 갖추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 에드워드 M. 하우스우드로 월슨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국내 및 국제 관련 모든 문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월슨은 다른 강요들보다 하우스 대령에게 더 많은 자문을 구했다. 하우스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쳤을까? 하우스는 누군가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아이디어를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것, 즉 스스로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이러한 방법을 깨우쳤습니다. 백악관으로 대통령을 만나러 간 저는 대통령께서 반대하는 어느 정책에 대해 건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제가 건의했던 제안을 마치 자신의 생각처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하우스가 대통령의 말을 가로막으며 그것은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라고 말했을까? 그렇지 않았다. 하우스는 자신의 명성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직 결과만을 원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도 월슨 대통령으로 하여금 자신의 아이디어라는 느낌이 들도록 해줬다. 모든 사람이 월슨 대통령과 같다는 생각으로 하우스 대령의 테크닉을 한번 이용해보자. 경치가 아름다운 캐나다 뉴 브랜즈워크 지방에 사는 한 사람은 이 테크닉으로 나를 단골 고객으로 만들었다. 그때 나는 카누를 타고 낚시를 할 예정이어서 관광청에 안내 요청 편지를 보냈다. 곧 여러 곳의 캠프와 안내원들이 보낸 편지와 책자들, 추천장들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배달됐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좋을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한 캠프장 주인이 현명하게 접근해 왔다. 그는 자기 캠프에서 묵고 간 고객들의 명단을 알려주고는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선택해 보라고 했다. 그 명단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바로 그에게 전화를 걸어 캠프에 대하여 충분히 알아본 후 그 캠프장을 예약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말만 늘어놓았지만 그 사람은 나에게 선택권을 줬던 것이다. 이 방법은 효과가 있었다. 2500여 년 전 중국의 현자 노자는 도덕경에 오늘날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이야기를 적어 놓았다. 강과 바다가 온갖 시냇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낮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능히 온갖 시냇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백성의 위에 서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말로써 자기를 낮추고, 백성들 위에 서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그 몸을 뒤로 할 것이다. 성스러운 사람은 위에 있어도 아래의 백성이 무겁다 아니하고, 앞에 있어도 뒤의 백성이 해롭다 아니한다.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위에 소개해드렸듯 인문, 봉황무늬, 보자기 그림 속 문자들이 모두 예로부터 인간의 삶 속에서 평안과 길상을 기원하던 상징처럼, 저와 함께 이 풀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서 평안과 길상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인문, 봉황무늬, 보자기 풀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통 뮤지엄 작가 김보라였습니다.
있습니다.